어제 경기도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매치도 사실 이 경기를 다 잡은 경기였었는데 디비전 시리즈를 거의 눈앞에 뒀는데 불펜에서 망가졌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흐름일 것 같거든요. 8회에만 3실점을 하면서 이 경기를 결국에 추격을 허용을 했다. 8회에만 홈런이 2방 맞아가지고 글쎄 나는 이게 미러키가 아무래도 불펜이 정말 단단한 팀이기도 하고 매치 입장에서는 미러키의 선발을 공략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매치가 득점을 뽑을 때는 빠따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미러키의 이런 불펜들이 나오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도 매치 입장에서는 미러키의 불펜이 상당히 좀 빡셀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미러키 입장에서는 후반기 불펜 2위였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뒷심으로 역전하는데 발판이 됐었고, 타선도 보면 오늘 그 추리오가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투랑이라든지 다른 샘 프라일릭 이런 애들 다 이제 발 빠른 애들, 한 베이스를 더 진루할 수 있는 그런 젊은 타선, 패기 넘치는 젊은 타선이랑 발야구가 좀 힘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뭐 어제는 홈런으로 결국엔 역전을 한 셈이었잖아요. 그런 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최종전에서 3차전을 유일하게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인데 어떤 점들을 좀 얘기해볼 만한가, 그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선발은 토비아스 마이어스랑 퀸타나가 붙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스를 요즘에 보면은 좀 이닝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 최근에 마이어스가 4경기 전부 다 4이닝밖에 안 던졌거든요. 4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마지막 경기 매치 상대로는 4이닝 무실점. 그리고 이 마이어스 대 퀸타나 구도가 우리 날짜로 9월 29일날 맞붙었던 구도예요. 그때 마이어스는 4이닝 무실점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좋은 게임 마무리를 했었고, 퀸타나는 그날 4.1이닝 2실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최근에 퀸타나가 9월달에 특히 아주 잘했고, 8월달 마지막 경기부터 해가지고 최근 6경기 동안 36.1이닝 0.74 굉장히 잘했거든요.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즌 막바지 때 퀸타나가 나이도 많은 노장이긴 하지만은 시즌 방어를 대비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오늘 또 매치가 원정인데 퀸타나는 홈에서는 17피홈런, 근데 원정에서는 5피홈런으로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피홈런 편차가 상당히 원정에서는 좋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홈보다도 많은 이닝을 던졌는데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상당히 적었다. 어제 매치가 미러키의 홈런에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은 퀸타나 입장에서는 다소 괜찮기는 하죠. 근데 일단은 뭐 마이어스가 제가 뭐 한 4이닝씩밖에 안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선발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마이어스가 지난 이제 마지막 경기는 그 오프너 쓴 다음에 2회부터 5회까지밖에 안 던졌는데 56구를 던졌고, 그전에는 선발로 나와가지고 49구, 59 미만만 던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어스를 의도적으로 좀 적게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와일드카드를 대비한 걸 수도 있겠다. 내일 마이어스를 짧게 쓸지 아니면 길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러키가 1차전에서도 페랄타를 밀어주려고 그 경기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임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이어스가 만약에 부진하면 일찍 뺄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하거든요. 뭐 얘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미러키 입장에서는 이 선발 구간에서 매치한테 실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러키는 지금 포스트시즌에서 그 불펜들의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도 불펜을 5명이나 소모하기도 하고 연투도 걸려있고 이래가지고 불펜은 이제 소모도 상태 이런 거는 매치가 우세하긴 한데,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불펜들의 실력 자체가 미러키 쪽을 봐줘야 되는 경기다. 내일도 뭐 이렇게 미러키는 좌한 상대로 오면서 밤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빠따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매치는 계속해서 이게 안 좋게 치긴 하는데 그래도 7만큼은 쳐주고 있긴 합니다. 퀴타나가 하필이면은 이제 미러키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꽤나 높고 볼넷도 많이 주는 편이고 피장 타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상대적상으로는 퀸타나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퀸타나가 최근 폼 자체는 마이어스보다는 낫다 이런 게 좀 있어요. 통상 이제 퀸타나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뭐 아무래도 노장이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 있는데 18.2이닝 동안 3.86이면은 많이 치르진 않았어도 포스트 시즌에 약한 투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의 핵심은 선발 구간에서 매치가 마이어스를 얼마나 털어먹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매치는 미러키의 불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 어제도 그렇고 매치도 이런 불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 어제도 메이튼이 실점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매치를 조금 더 응원하는 입장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제가 뭐 분석으로 여러 가지 떠들지만은 그 이외의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포스트에 대한 열이라든지 홈 관중들의 성원이라든지 변수는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아요. 제가 다 얘기하진 못하지만은 올 시즌 상대 전적이 미러키가 6대2 정도로 앞서고 있다. 그래도 포스트 시즌은 1대1인 편이죠. 중요한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총력전이 당연히 될 것이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미러키보다는 매치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매치를 보는 거지. 이거는 뭐 승패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바를 보는 것도 이것도 매치가 만약에 미러키를 누른다면은 그거는 빠따로 누르는 게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정보들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치가 이긴다면은 빠따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마행까지도 해볼만도 하겠다. 이긴다면 오바다. 근데 만약에 미러키가 이긴다면 마이어스가 매치 빠따를 잘 상대를 하고, 그리고 미러키의 철벽 불펜이 잘 막아주는 흐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언더도 생각하셔도 좋고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셔도 좋고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홈이라는 점도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올 시즌 미러키는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홈이나 원정이나 승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매치 역시 홈이나 원정이나 큰 이런 편차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페렌치바로시 대 토트넘 경기 시작으로 한번 해볼 텐데, 뭐 직전 경기 때 토트넘은 그 카라바흐가 얘네들이 좀 홈에서 강팀이고 원정에서는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토트넘의 이제 드라구신이 7분 만에 퇴장당한 경기였거든요. 완전 기초적인 실수로. 그러고도 카라바흐 상대로 마인을 했던 토트넘이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페렌치바로시는 직전 경기를 이렇게 안더레흐트한테 제가 이 경기는 페렌치바로시의 프렌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상대였던 안데르헤트가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승한 지도 오래됐고 아마도 이제 벨기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그런 파괴력은 없다 이런 식으로 봤지만은 안더레트가 이제 뭐 2대0으로 앞서다가 이제 막바지 때 한 골 페렌치바로시가 따라줬고 이랬었는데, 헝가리 원정이기 때문에 빡센 건 있어요. 제가 오늘도 경기가 있는 팀들 결장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는 하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못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건 있기는 한데요. 사실 너무 전력 차가 크다고 보기는 해. 보통 이제 페렌치바로시가 작년에 뭐 피오렌티나 같은 팀이랑 비기고 했을 때 그런 경기들은 제가 많이 좀 살폈었어요. 경기를 다 보기도 하고. 페렌치바로시가 그 당시에는 헝가리 리그에서 엄청 잘 나갔거든요. 뭐 올 시즌도 밀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이게 토트넘이 차기 일정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조금 뭐 힘을 뺄 법도 합니다. 직접 메뉴를 3대0으로 부수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힘을 뺄 법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공격적에서 공격면에서 그런 전술적인 운용 자체는 좋다고 봐가지고 저는 토트넘의 공격력이 돋보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토트넘의 승리라든지 좀 더 배당 욕심나시는 분들은 마인 같은 거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라치오 대 니스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라치오 경기는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 현황 같은 것들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저는 맨날 라치오가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돋보이는 거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도 그전보다 네임 밸류는 떨어졌지만 효율적인 축구를 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특히 이제 원래 계속해서 라치오는요 오른쪽에는 라짜리 같은 이런 좀 사이드백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갔는데 왼쪽에서는 좀 공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노 타베라스를 데리고 오면서, 왜냐면 그전에는 뭐 마루시치라든지 히사 이렇게 공격을 안 하는 애들을 좀 많이 세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타베라스가 배치가 되면서 좌우가 모두 다 왼쪽에서도 좀 폭발력을 갖추게 됐다. 타베라스가 지금 세리에아 4경기에서 4어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전 경기도 키예프한테, 물론 이거는 원정이라고 했지만은 뭐 중립구장이라서 키예프도 홈 이점 없는 경기였는데 라치오가 3대0으로 대승을 하기도 하고, 직전 경기 토리노 원정, 제가 뭐 토리노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지금도 오히려 라치오보다는 윗순위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운 원정을 3대2로 승리하면서 증명한 바도 있고, 니스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캐프렌 피랑이라든지 토디보 이런 핵심들을 떠나보냈어요. 대신에 뭐 무코코라든지 은돈벨레, 초 이런 애들을 데려오고 오면서 공격을 보강하긴 했지만은 자연스럽게 수비는 하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니스도 좀 생태티에전 8대0 거품 같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뭐 직전 경기도 이제 소시지랑 비기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저력은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라치오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배당상으로도 메리트가 꽤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라치오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브라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제 그리스 원정이 좀 죽음의 그리스 원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AEK 아테네라든지 PAOK 이런 팀들한테 우승을 내주면서 입지도 살짝 좁아진 편이긴 해요.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뭐 옛날만큼 좀 알짜배기 선수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옛날에는 좀 유럽에서도 나름 이제 좀 한물 간 애들이긴 하지만은 그런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긴 했는데, 지금은 딱히 선수단 이런 구성 자체도 그전보다 경쟁력이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반대로 저는 여러 차례 스포르팅 브라가는
포르투갈의 4인자다. 종종 3위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텔아비브한테 똥줄승을 거뒀었죠. 끌려가다가 겨우겨우 이제 맞받칠 때 역전해가지고 그런 경기였는데, 종종 뭐 챔스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16강까지 갈 때도 있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종종 16강은 심심치 않게 가는 팀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둘 다 레벨 자체는 비슷해 보이기는 해. 근데 여전히 브라가가 저는 뭐 리그 이런 레벨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괜찮게 보이긴 합니다. 브라가가 프렌이면은 프렌을 누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긴 되더라고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흐 대 말메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이 유로 예선이었나? 거기서 원래 아제르바이잔이랑 스웨덴이 한 조였거든요. 제가 그때도 맨날 얘기했던 거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먼 원정거리를 자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죽음의 아제르바이잔 원정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제르바이잔 국대랑 스웨덴 국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아제르바이잔 원정 쉽지 않다는 건데, 이 좀 하위권 대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이런 급의 대회에서는 홈카라바흐의 경쟁력은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챔스에서는 카라바흐보다 좀 월등한 이런 스쿼드를 가진 팀들이 카라바흐 원정 가서도 잘하고 그런 바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유로파 리그 레벨, 특히나 이런 말메 같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팀이죠. 옛날에는 진짜 막 70년대 이럴 때는 유로피언 컵에서도 막 결승까지 가고 그랬던 팀이긴 한데, 정말 옛날 얘기고, 이게 말메가 직전 경기 때 레인저스한테도 무난하게 패해서 그런지 이 홈카라바흐의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이 정도의 팀 이름 차이라면은 카라바흐가 2배 정도는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크게 많이 보진 않고 있고, 저는 카라바흐의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제 말메가 아제르바이잔 원정 가가지고 승리하는 그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소시즌은 이번 시즌에 여러 자원들의 이탈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뭐 역대로 뒤져봐도 소시에다드 구단 내부적으로도 거의 한 10년 정도 가장 안 좋은 출발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발렌시아 보약을 먹었죠. 그러면서 3대 0으로 반전을 보이기도 했었고, 사실 지금 소시는 거의 뭐 최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제 회복할 여지가 많이 있는 팀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안더레트 역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셀링 클럽을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래갖고 리그에서도 지금 상당히 순위적으로 처져 있기도 하고, 맨날 애들 이제 기둥뿌리 팔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다운돼 있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7년 동안 우승이 없거든요. 클럽 브리에한테 벨기에 리그 왕자를 내줬다, 이런 점들이 홈 소시지를 기대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꽤나 어려운 주였는데 펼치는 축구 자체는 훌륭했던 게 기억이 난다. 저는 소시지는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홈이라는 점, 작년에 소시지가 홈에서는 거의 한 10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소시지 속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리가스 대 갈라타사라이는요, 저는 리가스가 원래도 이 라트비아 리그의 수준이 되게 좀 낮은 리그라고 봐요. 라트비아 이제 유럽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리가스라는 클럽의 입지도 그렇고, 유로파 리그 정도면 거의 뭐 최약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는 이게 저는 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이 좀 후한 편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갈라타사라이도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그리스 챔피언인 PAOK를 좀 두드러 팼다. 물론 이제 마헨을 하는 건 되게 어려웠습니다. 막바지 때 이카르디의 결승골로 3대1 되고 이러긴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경기였었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리가스 대 슈테아와 경기도 이거 슈테아와의 배당이 너무 훌륭하다, 슈테아와 부크레슈티가 이 정도로 리가스를 상대하는데 이렇게 후한 배당을 받은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슈테아와 부크레슈티를 가장 좋게 봤거든요. 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리가스를 낮게 본다는 건데, 슈테아와 부크레슈티보다도 갈라타사라의 입지가 훨씬 큽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오늘 갈라타사라이의 승리, 여기다 더 나아가서 마헨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슬라비아 프라하 대 아약스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좀 스쿼드적인 것들도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프라하 쪽 체코리그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나 스파르타 프라하가 살아나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특히 라이벌인 스파르타 프라하는 챔스에서 잘츠부르크한테 홈에서 3대0, 슈투트가르트 원정 가가지고 어려웠지만은 무승부를 캐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리그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가 1위거든요. 슬라비아 프라하도 루도그레츠 원정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 경기의 문제는 이 흔들리는 아약스가 리그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베식타스를 홈에서 4대0으로 팼거든요.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은 이런 유럽 레벨에서는 나름대로 수준 차이를 보여줬던 아약스다. 그래갖고 단단한 슬라비아 프라하라 할지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저는 여러 차례 슬라비아 프라하가 여러 체코 국대 선수들이 한 4-5명 보유하고 있는 견실한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했는데, 아약스의 일단 결정력의 관건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약스가 오늘 배당이 왜 이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자료 같은 거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직전 아약스가 베식타스를 4대0으로 했을 때 라인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뭐 핸더슨이나 여기 있는 피츠짐 이런 친구들이 트라우레까지 다 한 3명 정도가 빠질 것 같다고 하거든요. 지난번 선발 중에 한 3명 정도가 빠지는 거라고 하고, 밑에 이제 또 교체로 나왔었던 베오르스트도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아약스가 조금 스쿼드적으로 균열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이 이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원래 슬라비아 프라가 역배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프랭 같은 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배당이면 슬라비아 프라를 누르는 의미도 없다고 보고, 저는 뭐 햄무 정도만, 슬라비아 프라 햄무 정도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 대 디나모 키예프. 호펜하임도 유럽 대항전에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가 이제 미드실란과의 원정 경기였는데 되게 졸전이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졸전이었었고, 사실 그 경기에서 이 골 자체는 엄청 간지골이 터지긴 했어. 거의 뭐 전갈슛 같은 뒷발차기 골이 나오면서 동점이 되긴 했는데, 리그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승점이 3점밖에 획득을 하지 못했고 강등권에 처해 있는 호펜하임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호펜하임이 뭐 원정에서의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보여준 팀이잖아요. 유럽 대회 나간 거 치고는 지금 리그에서도 조금 하위권에 있는 편이기도 한데, 뭐 디나모 키예프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샤흐타르 얘기를 할 때도 이 우크라이나 팀들이 일단 경쟁력을 잃은 지가 조금 됐고, 이 직전 라치오 같아서 3대0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자국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국대급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직전 라치오보다는 확연하게 호펜하임이 좀 해볼 만한 상대이긴 한 것 같아. 글쎄 뭐 호펜하임의 경쟁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호펜하임의 햄무? 호펜하임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점수 차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빌바오가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패 행진이 이런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또 세비야한테 비겼었죠. 그래서 예전만큼 이렇게 홈 극강인 빌바오까지는 아닌 것 같다. 빌바오의 홈은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당장 작년에는 기나긴 무패 행진을 달렸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벌써 그런 무패 행진이 깨지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고, 핵심인 니코 윌리엄스도 지금 부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틀레틱 빌바오의 리그 순위는 나쁘진 않지만은 작년만큼 이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싸움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일단 제 생각이고, 반대로 알크마르도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29골을 박았던 파블리디스가 그리스의 에이스 공격수인데 벤피카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포가 반본멜 아들, 옛날에 그 이제 PSV나 바이에른 뮌헨, 밀란에서 뛰었던 그 반본멜 아들이 좀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뭐 페럿 이런 애들이 메우고 있다고 했는데 확연하게 좀 검증된 바가 많이 적은 편이죠. 이제 엘프스보리한테 순전히 저는 알크마르의 경쟁력을 좀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프스보리의 원정 이프렌을 봤는데, 근데 그날 또 뭐 이프렌이 성공을 했습니다. 알크마르가 아마 3대2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빌바오 정도 되는 팀한테 알크마르가 원정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큰 이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게 뭐 빌바오에 근데 좀 아까 말했다시피 공격력 의심이 된다. 뭐 여러 차례 구르세타가 지금 스페인 자국 리그 선수들 가운데서는 리그에서도 상당히 많은 득점 해주고 있고, 이냐키 윌리엄스의 그 도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빌바오가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빌바오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식타스 대 프랑크푸르트 한번 볼 텐데, 오늘은 베식타스가 홈이긴 합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터키의 이런 뭐 홈은 상당히 응원 기세도 빡세고 원정팀이 어려워하는 곳이긴 한데, 베식타스의 경기력이 조금 맛이 갔어요. 직전 경기 아약스한테 0대4로 대패했던 게 조금 눈에 띄고, 작년에도 6컨에서 조별딱에 그쳤었고, 한 3년 전쯤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전패 탈락을 했다. 그만큼 유럽 대륙컵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유럽 대회의 적적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가 챔스에서 조별리그 전패 탈락을 했을 때 그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고요. 이듬해에는 16강까지 갔고, 챔스에서 작년에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밖에 못 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좀 대륙컵에서의 족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는 직전 경기도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풀덴 상대로 한 3대1 정도로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연속골로 이게 3대3이 됐는데, 좀 박스 안쪽에서의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확실한 수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가둬놓고 풀젠을 패는 흐름이었는데, 이 풀젠이 조금 막빠질 때 밀리고 있으니까 피지컬 발로 좀 롱볼 하는 거를 좀 냅뒀어요.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서 이런 공중볼 경합이 아쉬웠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베식타스는 그래갖고 오늘 뭐 장 오나나 같은 이런 장신 선수를 좀 많이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분데스리가 이런 좀 중상위권 팀들 가운데서는 최상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바로 다음 가는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이렇게 뭐 콜로 무안이라든지 윌리안 파초 이런 좀 핵심 자원들을 파는 클럽이기는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유럽 대회에서의 족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원정인데 승배당이 2배가 넘으면 눌러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저는 조금 욕심이 나는 거는 프랑크푸르트이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저는 햄무 배당이 4배가 넘어버리면 저는 햄무가 조금 더 욕심이 나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엘프스볼이 대 AS 로마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엘프스볼이는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잘 싸운 편이에요. 제가 이 프렌을 봤었고 배당도 좋았었고 알크마르한테 엘프스볼이가 프렌에 성공을 했었고 그래도 조금 뭐 리그 수준 차가 나긴 하더라고. 그래도 이 프렌을 해냈었는데 오늘 사실 로마는요 알크마르보다도 더 빡센 상대이긴 합니다. 그래도 엘프스보리가 홈이라는 건 있는데 로마는 이제 직전에 그 베네치아전에서는 선제골도 먹히고 고전하긴 했었어요. 상대가 베네치아가 저는 좀 우습게 봤는데 되게 잘 싸우더라고. 그래도 일단은 스웨덴 원정이기는 해도 분명한 수준 차가 있고 로마는 전 이번 대회 컨텐더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로시 감독을 갈고 나서 유리치 체제에서 영입생인 도우비크도 선언하고 데로시 때보다도 좋은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원정 로마라고 배당이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이제 로마가 노르웨이 리그의 보드의 글림트한테 원정에서 대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북유럽 원정이 좀 추운 기후 이런 것들 때 힘들 수는 있다. 또 그때 당시 보데글림티가 인조잔디 구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엘프스보리 구장도 여기도 인조잔디 구장이야. 그 전에 이제 보데글림티전에서는 인조잔디여가지고 볼도 사실 잘 많이 안 돌고 강풍 때문에 플레이 자체가 어려움이 많았었던 경기인데 그래도 이제 스웨덴은 노르웨이보다는 조금 따뜻한 편이긴 하거든요. 많은 단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뭐 로마 베이스로 고배당을 노리고 싶습니다. 로마 쓴 베이스로 1햄무나 2햄무? 1마인, 2마인 다 있길래 1햄무나 2햄무 이런 쪽으로 조금 보고 싶네요. 그냥 아싸리 고배당 노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임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포르투 대 메뉴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솔직히 뭐 긴 얘기는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현 시점에서 메뉴를 원정에서 가는 의미는 없어 보여요. 트벤트한테 그러니까 이게 메뉴가 이게 역배기는 한데 이게 메뉴가 직전에 홈에서 투벤테한테 1대1로 그냥 비겼잖아요. 나는 이러면 무슨 일이든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뭐 토트넘한테도 엄청 깨지고 행보가 되게 좋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속도감 있는 축구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 반대로 이제 포르투도 보데글림트한테 패배를 하면서 무기력했잖아요. 이제 뭐 올 시즌 챔스도 못 나가고 유로파로 떨어지기도 하고 옛날 그 거상 포르투의 느낌까지는 아니긴 해. 이제는 스쿼드적으로도 오모르디온 말고는 팔만한 일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스쿼드 규모도 메뉴가 앞서기는 해요. 하지만 메뉴를 이렇게 원정에서 딱히 보고 싶지는 않고 난 메뉴가 좀 안 좋게 보이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메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포르투의 무승부라든지 뭐 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6컨에서는 18경기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그냥 제가 얘기할 만한 부분은 3경기 정도? 이게 1라운드야. 직전 경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조금 방어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제 눈에 이 정도면은 클럽 간의 레벨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경기들 조금 꼽아보면은 일단 보라츠 대 파나시나이코스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츠 바냐루카는 그 보스니아 클럽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리그에서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의 컨텐더급 클럽이죠. 보스니아 리그는 드리니스키라든지 뭐 사라예보 이런 애들 말고는 별로 이름이 없는 팀이야. 그래서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올라온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대단하게 보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입장이 있는데요. 그냥 파나시나이코스에 저는 그쪽으로 그냥 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것저것 살펴봐도 얘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몰대 경기도 한번 해볼 텐데 보통 우리가 유컨이나 유로파 레벨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몰대가 조금 약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해. 최근에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상대인 란이라는 팀이 북아일랜드의 좀 소국의 팀이거든요. 뭐 란필드라든지 뭐 란이라든지 이런 팀들 종종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몰대가 이런 뭐 유로파나 유컨 이런 데서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깡패 노릇을 해왔던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홈이라면은 몰대가 못 볼 이유는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그 정도? 저는 몰대 승이라든지 마헨. 다만 한편으로는 예전만큼 특히 작년에만 해도 몰대가 약팀들은 많이 대승을 거두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도 저는 이 란이라는 클럽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 사가지고 몰대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만한 경기는 이 아스타나 경기도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엄청난 원정거리를 자랑한다. 지옥의 카자흐스탄 원정. 유럽에서 가장 이제 먼 원정거리를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이 바시카 토폴라는 세르비아 리그인데 최근 카자흐스탄 대표팀의 기세도 괜찮아요. 비단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종종 패고, 아스타나에는 또 카자흐스탄 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상대인 바시카 토폴라가 뭐 원래도 보통 이제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한 5, 6등 정도 하고 가끔가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팀인데, 지금 리그에서도 한 9위 정도에 처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바시카 토폴라의 경쟁력 자체는 높이 안 보겠다. 작년 유로파 리그에서도 1무 5패, 이번 예선에서도 마카비 텔 아비브한테 무난하게 닦이고 오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 바시카가 원정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 아스타나의 좀 인조잔디 구단이라든지 이런데 좀 적응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스타나 쪽으로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